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코암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날씨는 조금 쾌청하고요. 그 다음에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는 곳은 우드사이드를 통해서 플러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나는 곳은 퀸즈 블루바드입니다. 퀸즈 블루바드를 통해서 BQE를 타고 이제 그랜드 센트럴을 타고서 들어가는 코스로 가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가스 값이 마이너스 43불, 그러니까는 기름을 사오면서 돈까지 같이 가져온다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보여주고 있는 사태를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름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가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복구가 되어 가지고 복구가 되었다는 것이 겨우 14불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기름값이 마치 무슨 값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이 기름을 사가도 지금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진 것이고요. 코로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82만, 미국 내에 82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4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뉴욕은요 25만 8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아직도 되고 있고요. 거의 2만 명가량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아직도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다소 좀 완화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뉴욕 커머 주지사는요, 지금 현재 뉴욕 셧다운이 돼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5월 15일까지 연기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다소 이제 부분별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뉴욕 시내는 그렇지가 않겠죠. 주로 이제 외곽이나 뉴욕 업스테이트 좀 한가로운 곳들, 그런 곳들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며, 또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 코로나가 또 질병이, 전염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BCAC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서는 잘 대처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지역은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해가지고요, 브루클린과 퀸즈를 관통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브롱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길을 통해서 많은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귀국하실 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시죠? 미국에 사신 분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길이 꽉꽉 막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가한 BQE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 좀 화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불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섭섭하다, 한마디로 좀 섭섭하다, 또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이틀 전에 20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발급 중단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인해 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그 언론 매체들도 이에 대해서 특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잡을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전부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도 실직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실직자들을 코로나 이후에 좀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를 두긴 했습니다. 농업과 그 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런 그 조항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권 신규 발급은 앞으로 6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진실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뿐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주권, 그러니까는 제 외국민들이 이민에 들어오는 걸, 이민 문화를 갖다가 자꾸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민자로서의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들도 이민자들 중에서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시정지됐다, 또는 기대하고 있었던 그 언제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 예측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길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권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린카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나온 것은 초록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린카드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직전에는 또 하얀색으로 됐다가 요즘 나오는, 다시 갱신해서 나오는 거는 다시 또 초록색 빛깔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은 대략 100만 건가량 발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 많은 분들의 중에서는 웬만하면 그래도 친인척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결망을 잠시 좀 끊어놓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직업을 잃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이민자들한테 그 직업을 뺏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를 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반문을 좀 하고 싶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뿐만 아니라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중순 말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저소득층 영주권을 막는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을 내놓은 것을 이 대법원이 그 손을 들어줬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략 1월 말경에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지금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월이었으면은 이미 그 우한 바이러스가 이미 있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소득층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식료품 할인 구매권, 다시 이게 좀 뭐냐면 월페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지원하거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골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그 주에서 뉴욕, 커네티컷, 버먼트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나 그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도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골자의 내용으로요. 그러나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는 온 가족이 전부 다 애초부터 미국 시민이었던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2018년 8월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영부인이죠. 그 멜라니아 여사죠. 그분의 부모님들은 슬로베니아 출신 부모이고요. 그분들이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8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민자들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다 좋은데, 다 인정하겠는데 60일간 미국 이민을 제한을 하고 영주권도 중단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지금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잃어서 그들이 정말 설 곳을 잃어서 이러한 조치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들이 이민자들이 과연 미국인들의 직업을 그렇게 많이 한마디로 좀 많이 차지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직업을 많이 밀려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위권, 그러니까 상류층에 대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것, 그런 요직들을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이민자들은 소위 말하는 하위 계층에 대한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뭐 접시를 닦는다거나 뭐 웨이트레스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은 지역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또 건축 이런 일들 많이들 하는데, 정말로 컨스트럭션 이런 큰 거 말고는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누가 일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인들, 또 이민자들, 스페니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다못해 델리그로서리, 뭐 세탁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다못해 홈케어링 이런 일들 하는 것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과연 미국에서는 어떠한 잡이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잡이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50 Best Job in America for 2019, 그러니까는 2019년도 미국에서의 50개의 직업에서 좀 가장 꼽는 그런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1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는 여기는 연봉이 10만 8천 불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너싱 매니저, 그 다음에 3위가 마케팅 매니저, 4위가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5위가 프로덕트 매니저. 자, 여러분 1위서부터 5위까지 보더라도 여기에 동양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10위서부터 또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엔지니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또 11위가 메카니컬 엔지니어. 이게 뭐 다 그런 계통의 전부 매니저 엔지니어 다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니저 엔지니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민자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뭐 덴탈, 데이터, 그 다음에 너스, 일렉트로니컬, executive,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50위가 제일 끝에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한 계통들에 있고요. 47위 이런 데는 오피스 매니저, 그 다음에 45위는 세프티 매니저, 이러한 계통의 직업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리코스트와 델리거설이 좀 많이 거리가 멀죠. 1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되고요. 언어나 어떤 그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성,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적응해 나아가 있는 모든 것들을 따져볼 때 이민자들이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서는 일을 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직업들을 소위 말하는 뭐 탈취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과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겠지만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소식을 가지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늘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